옆머리는 여기다가 머리띠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머리띠. 근데 박스에다가 머리띠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야. 이 박스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 아랫면이 조금 보여주는 박스인 거예요. 이렇게 이 박스에다가 머리카락을 씌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넣어놓고 치우면은 그래도 어색하진 않아. 그래도 약간 오차범위 내니까 미적 허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더 뭔가 예쁘게 맞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예쁘면 장땡이거든요. 그림은 예쁘게 가져갈 수 있다. 옆머리카락 그리기인데 그림을 조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옆머리를 좀 보고 그릴 걸 하나 가져옵시다. 이건 이제 AI 그림이죠. 요즘에 또 표기를 안 하면 또 난리가 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 쓸 때마다 검색을 해서 구글링하고 점검을 하고 영상에 올리고 있거든요. 옆머리카락 강좌 해봅시다. 결국에는 앞에 있는 이제 측두선과 얼굴 앞면, 옆면을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 도형화를 일단 하실 수는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다 제작을 해놨으니까 제 영상 중에 얼굴을 못 그리니 라는 전 영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내용은 그냥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패시브로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귀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요런 이게 박스로 이제 보이기가 시작하는 단계겠죠. 그때부터 이제 옆머리 그리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앞머리야 뭐 정면만 보고 그리는 거니까 쉬운데요. 옆머리는 조금 달라요. 앞머리는 저번에 앞머리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이렇게 총 3가닥의 구역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중심이죠. 미간과 미간 사이, 그리고 여기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하나가 오고, 이렇게 하나가 붙고, 이렇게 하나가 붙어요. 나뭇잎이 총 3장이 붙어서 앞머리가 형성이 되더라 하는 거는 이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앞머리를 어떻게 그리는지 일단 파악을 하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되는 거야. 옆머리는 여기다가 머리띠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머리띠. 근데 박스에다가 머리띠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야. 이 박스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 아랫면이 조금 보여주는 박스인 거예요. 이렇게 이 박스에다가 머리카락을 씌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머리띠를 씌운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위로 가서 저기 뒤에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야. 얘의 반대편. 얘가 근데 머리카락이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얘도 똑같이 여기 이 방향에 맞춰서 반대편 길이도 만약 같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도로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렇게 얘랑 같다면은 이렇게 잘리는 거죠. 옆머리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까지 그려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말한 건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띠를 얹는 거야. 납작한 머리띠가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려가겠죠? 옆머리를 이렇게 둘러싸겠죠? 그리고 내려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때? 지금 숨어 있잖아. 숨어 있으면 얘랑 마주보는 반대편 쪽, 여기 쪽에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까지 이제 숨어서 보이겠죠? 그러면 얘는 반대편에 있는 머리카락은 안 보이겠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이 각도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겠죠? 건너편에 넘어간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보이겠죠? 이 내용이 이거예요. 위에서 이건 아래에서 봤을 때, 얘는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그래서 머리띠가 납작한 당면 같은 혹은 납작한 휴지 같은 얇은 면이, 넓적한 면이 위에 얹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머리를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을 그려주고, 머리가 근데 이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륨도 있고 뭔가 머리카락 끝이 쪼개져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근데 씌워준다고 먼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이게 옆머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고쳐주는 거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얼굴 쪽으로도 하나를 이렇게 감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감기겠죠? 끝에서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네요. 저걸 다 그리지 마시고요.
하나로 묶어서 그리세요. 이렇게 한 대 묶어서 자연스럽게 뒤집어질 거면 뒤집어지게 해서 흐름이 중요하다고 1편 때 말씀드렸죠. 흐름을 지켜주세요. 흐름을.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잔머리카락을 추가하는 느낌으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물의 상호작용. 이게 뭔 얘기냐면은 어깨라는 사물이 있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근데 어깨가 머리카락 닿아버렸네? 그러면 물리적인 작용을 해줘야 되지. 닿았으면 여기서부터는 닿았다가 꺾여서 내려오듯이 살짝 닿았다가 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따라해주면 좋다. 그냥 공중에 이제 펄럭이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저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리면 되거든요. 저렇게 닿아 있는 걸 그릴 때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쭉 뻗지 말고 그냥 여기가 한번 이렇게 어깨에 의해서 닿아 있다고, 이런 표현들이 좀 더 들어가주면 좋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끝이 나 보이고, 여기서 쪼개고 싶다,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잖아. 지금 요 흐름이잖아요. 요 흐름 이렇게 보면 얘도 뭔가가 삐진 나간다고 해도 지 혼자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흐름을 거스르지 마.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도 끝까지 말려야 되는 거야. 뭔가 추가적인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하나로 끝이 나 보이는 거야, 세트로. 이걸 완전히 따라 그리지 않아도요,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삐져나가는 거 하나 그려주고 싶으면은 흐름에 맞춰서 하나 이렇게 삐져나가게 해줘도 된다. 아니면은 그냥 결만 더 표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옆머리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뒷머리, 이 묶은 머리. 이런 거 그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눈에서 제거해야 돼요. 얘가 눈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예쁜 뒤통수에 모이는 부분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이 모이는 부분만. 그리고 뒷머리도 없다 생각하시고 예쁜 뒤통수에 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뒷머리 영역은 옆머리까지 했으니까 여기 이제 이 초록색 영역이 뒷머리 영역인 거야. 실제로 제가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 방식이에요. 여기서 그냥 저는 면으로 쳐버려요. 면으로. 이런 오피스텔 기본 같은 걸로 여기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어떻게 붙일지 저는 이렇게 막 면으로 쳐가지고 휘날리는 걸로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뒤에 머리카락 어떻게 구성할까? 이렇게 면으로 원래 저는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못 따라 하거든. 일정 부분 이제 좀 완성을 많이 해보셔야 따라할 수 있는데 못 따라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석으로 강의할게요. 뒷머리 영역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약간 이렇게 각진 듯이 구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뒤통수가. 약간 짱구 같이 생각하면 돼요. 더 쉽게 설명하면은 그 오토바이 헬멧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자료를 가져와 보죠. 여기 오토바이 헬멧을 잘 보시면요, 두상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생각한 두상이 이게 아니었구나. 구가 아니었구나. 구가 아니었어요. 그죠? 구가 아니라 이거예요. 실제 두상은 이래요. 사람의 실제 두상. 물론 이제 여기에서 안에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죠? 실제 사람 머리가. 구가 있고, 사람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왜 꺾어놨는지를 보시면 돼요. 왜 여기는 평면적으로 꺾어놨을까? 여기서 확 꺾일까? 왜? 여기서 왜 들어갈까? 왜 이렇게 닫으셨지? 저는 머릿속에 이제 이런 오토바이 헬멧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각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위에가 이제 평탄하게 그리는 이유고, 이런 게 여기서부터 꺾여져 나오는 이유고, 이렇게 이 각도가 이렇게 꺾여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위에는 평탄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연상을 잘 하고 계시면은,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알고 계시면은 뒤통수 두상을 파악하기가 좀 더 쉽다는 거죠. 뒤통수가 연상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뒤에 머리카락 묶는 표현을 이제 해주는 거야. 묶는 표현을. 그러면은 어디에 묶을지를 정하면 돼요. 이 소녀처럼, 왼쪽에 있는 AI 그림 소녀처럼 오른쪽 위에 좀 상단에 한 이 정도쯤에 묶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난 묶을 거야잖아, 목표 타겟을. 여기로 뭔가 다 두상이 둥글게 생겼으니까 모이는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겨져서 모이는 느낌, 여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것처럼 이걸 다 한 다음에 저 봉어리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된 선들이 있잖아, 그죠? 요 별들에 맞춰서 명암을 넣어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뒷머리카락 완성이에요. 이것도 다 그냥 같은 선으로 또 하지 마시고요.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잖아. 같은 굵기로, 예를 들어서 브러쉬 크기를 1이야. 1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잘못된 정보값이죠.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 여기로 당겨지잖아. 모이잖아. 모이면 어떻게 돼? 머리카락들이 많이 겹치지. 그럼 진해지는 거야. 끝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당기잖아. 당기니까 어떻게 돼? 얘도 깊게 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좀 넓어지면서 조금 더 나오는 거지. 이 면적이 좀 넓게 표현됐다가 점점 모이고 조금 진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면적들을 또 다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덩어리 그려주면 되겠죠. 얘는 근데 뒷머리카락이 좀 긴 편이에요. 여기 저 뒷머리가 연장돼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안 될 텐데, 원래 여기서 마무리 시켜주려면은 요 목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삐죽삐죽 해가지고 마무리 시켜주면 되겠죠. 원래 같으면 뭐 잔선이나 뭐 하나 더 만들어서. 왜냐면 아무리 짱짱하게 잘 묶어도 한 올씩 삐져나가는 건 있거든 실제로. 그런 것 좀 그려주면 매력적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얘는 이제 봉어리 하나 그렸어.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봉어리가 보일까? 그거를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갖다 붙이면 되나? 그냥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저반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겹치게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 아니에요. 봉어리가 지금 여기에 붙어 이렇게. 그럼 얘를 그냥 어떠한 뭐 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박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결국에는 연장돼서 붙으면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 투시에 연장돼서 붙으면은 이렇게 박스가 붙겠죠. 그럼 얘의 반대편에 붙는 거야. 저 뒤편이겠죠. 뒤편 안 보이는 뒤편에 붙는 거죠. 그러면 저기 뒤에 반대편, 대칭이 되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초록색 여기 위치가 더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숨어있는 선, 이 파란 선이 이제 안 보이는 뒤에 숨어있는 선이에요. 숨어있는 선에서 반대편에 우리가 머리에 이제 이걸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지금 반대편 쪽이잖아. 안 보이는 측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밖으로 빼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네오박스를. 다른 면에서 한번 보죠. 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여기 반대편에도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거란 말이야. 여기에도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내가 열심히 설명한 게 뭐냐면은 여기 안 보이는 요 박스의 측면, 안 보이는 면의 반대편, 맞은편 여기에 이제 박스를 붙여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대칭돼서 보면은 점의 위치가 여기에 붙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돼서 왔지. 여기 봐봐, 빨간색 점. 여기가 여기 반대편 측면에 붙으면 어떻게 돼? 통과해서 붙으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요쯤에 붙고 요쯤에 붙겠죠. 이렇게. 얘의 반대쪽 측면의 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 측면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더 요 폭의 넓이만큼, 이 폭의 넓이만큼 얘가 빠져야 되는 거야. 비스무리하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눈대중으로 대충 비슷한 폭이어야 해. 한 이 정도 폭 되겠지. 이제 눈대중 봤을 때. 이 정도 폭이어야 해. 근데 투시가 또 안 맞잖아. 투시도 맞춰야 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옆머리가 붙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안에 다 가려지잖아. 붙인 게. 그러면은 우리 그림에서는 여기가 보일 수가 없다야. 지금 결론은. 얘가 이제 대칭으로 넘겼을 때 보일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거든. 근데 얘는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려놓은 각도에서는 보일 수가 없다네. 그래서 밑적으로는 그냥 뭐 살짝 보이게 이렇게 제자리 이 위치에 이쯤 위치에서 이렇게 살짝 더 빼가지고 이쯤 위치에 우리가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놓고 치우면은 그래도 어색하진 않아. 그래도 약간 오차범위 내니까 밑적 허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더 뭔가 예쁘게 맞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예쁘면 장땡이거든요. 그림은 예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머리카락, 그리고 옆머리카락에서 뭔가 더 붙는 머리카락, 그리고 뒷머리카락까지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봤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입체를 못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입체를 못 그리면. 머릿속에서 구를 도형화로 봐주고 혹은 각진 사물체로 좀 봐주고 오브젝트로, 그리고 당연히 얼굴도 앞면과 옆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안 됐으면 옆머리도 그려낼 수가 없다. 많이들 하시는 게 이런 거죠. 요거 이제 여기다 이제 눈, 코, 입까지는 잘 그렸는데 이제 옆머리를 그릴 때 갑자기 앞머리까지 이렇게 그리고 옆머리 그릴 때도 이렇게 앞머리 그리듯이 평면으로 그려버리는 현상들이 생기니까 다 그리고 나서 뭔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은 얼굴이 넓대대하게 옆으로 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결국에는
입체에 관련된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결론은 입체다. 결론은 입체. 입체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이런 머리카락 같은 거를 좀 그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네모박스 위에다가 리본을 얹는 연습, 그리고 리본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휘어서 그려놓고 이렇게 자꾸 뒤집는 연습, 이런 것들. 뒤집어 놓은 요거에다가 머리카락 결들의 요 흐름이 지금 이렇잖아요. 흐름에 맞춰서 추가적인 머리카락 결을 쪼개줄 수 있는 연습, 그리고 추가하는 연습,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면 좋아요.